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면 된다, 또 뭐 안 된다, 참 많은 설왕설래가 이어진 지 몇 개월째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자신이 한 약속은 지키겠다, 이렇게 말했던 한동훈 전 위원장. 그가 복귀 후에 내세울 첫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선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4월 10일 이후에 제 인생이 좀 꼬이지 않겠습니까? 이기든 지든. 저는 그걸 알고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인생 자체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스트라이크 존을 넓혀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국민만 바라보면 그 길이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출마를 하게 되면 언제쯤? 결국은 주말이나 내주 초가 될 텐데 장소도 고민 중에 있고 장소 또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뭐 공격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답을 담아야 될 것 같고요. 또 당을 앞으로 어떻게 바꿔갈지 그리고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답변들을 조금씩이라도 담아낼 것 같습니다. 네. TV조선 보도본부에서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가장 잘 알고 있고 또 한동훈 전 위원장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기자가 오늘 여기 출연진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한성원 기자입니다. 네, 한 기자, 지금 이제 그 한동훈 전 위원장이 뭐 출마를 하는 건 확정이 된 것 같은데 뭐 일요일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장소, 시간, 뭐 메시지 다 궁금해요. 예, 그 한동훈 전 위원장 방금 전에 사실 그 대변인 정광재 대변인이 임명이 돼가지고 좀 발표를 했는데요. 이번 주 일요일 23일 오후 2시에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의도 국회 소통관 오후 2시. 예, 맞습니다. 이 한 전 위원장 출마 기자회견 장소가 어디냐, 이 어떤 장소에서 메시지를 주느냐 이렇게 관심이 쏠렸었는데요. 이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은 한 전 위원장과 캠프 관계자들도 이 장소를 두고 엄청 고심을 거듭했다고 합니다. 이 야외 장소에서 하느냐, 이 국회 내에서 하느냐, 국회 밖에서 하느냐, 이게 여러 가지 안을 좀 논의했었다고는 하는데요. 결국 국회 소통관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지금 이 좀 원외 당대표다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의도 국회 중심에서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또 그 관계자는요, 출마 선언이나 이 내용 이런 메시지에만 집중하겠다 이런 의미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국회 소통관은요, 옛날엔 정론관이었지만 이 지금은 소통관에 이 국회 출입 기자들이 상주하고 있는데 2층에 이 기자회견장이 있습니다. 이 정치인들이 주로 이 정치적 메시지 또 이 결단을 할 때 자주 애용하는 장소인데요. 이 하루에도 여러 번 기자회견이 열리고 또 점심시간 전후로는 예약이 꽉 차기도 합니다. 이 한 전 위원장이 지난해 이 비대위원장 임명 수락 연설을 했을 때는 이 국민의힘 중앙 당사에서 했기 때문에 이 국회 소통관에서 하는 기자회견은 처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송국건 국장께요. 자, 그래서 이제 장소, 날짜, 시간 다 정해진 셈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긴 해요. 아니죠. 근데 일단 국회 소통관에 그 모든 기자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또 이 본인 소식을 아무리 그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 나가지만 정치부 기자들이 전부 다 이제 알아야 되는 거니까 국회 소통관을 잡았다고 보고 23일은 그 D-한 달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주 수요일부터 선거운동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날짜가 아니면은 그 날짜가 가장 적합해요. 그것도 일요일은 그 기자들이 소위 말해서 기사거리가 없다고 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목도가 상당히 높아지죠. 일요일 날 해야 월요일 날 조간에 다 넣을 수가 있고. 조간에 이제 크게 돼서 주목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일요일 같은 때 기사거리를 주려고 뭐 당의 부대변인들이 교대로 이렇게 당직을 서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가지고 타이밍이 좋다고 보는데 저 가장 핵심은 그러면 기자회견에서 뭘 담을 건지인데 저는 여러 가지를 담을 거예요. 비전도 담고 뭐 여러 가지 할 텐데 저는 가장 그 핵심적인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를 어떻게 할지 그 부분을 저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번 일요일 날 오후 2시에 출마 선언할 때부터 그 얘기를 꺼내야 된다는 뜻입니까? 꺼내지 않더라도 기자가 물어보겠죠. 기자가 물어보면 그것을 분명히 말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먼저 꺼내는 게 더 좋다고 보지만 꺼내지 않더라도 기자가 물어보는데 이걸 그냥 어물쩍 넘기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가장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를 어떻게 할지. 왜냐하면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정치적 지향점이 첫 번째 지향점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
네. 뭐 계속 그 야권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극복, 차별화. 이게 정치적 지향점의 첫 번째면은 차라리 야당을 해야 돼요. 집권 여당이 올라타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네. 그래서 일단 윤석열 대통령과 이 그 동반자적 관계 그리고 국정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협조를 할 것인가 네. 그걸 먼저 해야 돼요. 나중에 견제를 하는 거는 나중에 문제입니다. 사안이 생길 때 하는 거고 전체적인 큰 기조는 협력을 해야 되죠. 그리고 더구나 지금은 민주당과 또 조국 혁신당에서 뭐 탄핵 이야기까지는 오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위기 상황이거든요. 법률권이. 법률권이 위기 상황인데 당대표가 되려고 하면서 제일 첫 번째 뭐 지향점을 대통령과의 차별화 이건 안 되는 거죠. 아, 예. 자, 그렇다면은 최창렬 교수께요. 이제 이 얘기를 조금 이어가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가령 이제 지금 그 한동훈 전 위원장이 가장 고심하고 있을 것이 이제 최 교수님이 이제 자주 얘기하시는 그 이른바 집권 여당의 미래 비전. 이제 그게 한 대목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과의 콜라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두 가지가 있다면 두 가지를 좀 나눠서 얘기를 해봐 주시죠. 근데 무조건 뭐 각을 세우겠다, 차별하겠다니 할 리가 없죠. 그런 얘기 해서도 안 되는 거고 할 이유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 각을 세운다, 차별한다. 전 이런 말은 동의하기가 어려운데 당정 관계에 대한 입장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말하면 당정 관계라는 게 윤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과 우리 집권당이 뭔가 분명히 다른 길 가겠다라는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어쨌든 당정 관계가 과도하게 수직적이라는 지적은 계속 있어 왔잖아요. 그러한 당정 관계를 계속 유지해 가지고는 전 대권에도 상당히 불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기자들이 당장 이제 두 가지 특검법이 지금 발의가 돼 있잖아요. 바로 그 얘기죠. 그 얘기를 그럼 출마선을 하는 회견장에서 말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그 뭐 발표할 때 거긴 들어가지 않겠죠. 근데 질문할 거 아닙니까? 최상병 특검에 대한 입장.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과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 거의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인 발언이 나와야 돼요. 진전된 발언이. 그렇지 않고 그럼 다른 메시지는 다 죽어버리고 그 메시지만 살아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그 발언을 수위를 어떻게 하냐가 중요하죠. 그럼 무조건 최상병 특검은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죠. 지금 집권당의 대표가 되겠다는 분이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특히 최상병 특검이라는 건 대통령실이 어쨌든 간에 의혹의 핵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게 안 됐고 김건희 여사 특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바로 최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이고 질문이 나온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자기 입장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 승부수를 걸어야 됩니다. 계속 이게 애매한 식으로 이렇게 할 수는 안 돼요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특히 당정관계도 지금까지 당정관계를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면서 그러나 앞으로 나는 이렇게 가겠다라고 얘기해서 뭔가 중도층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얘기가 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당의 지지율이 올라가요. 그렇지 않고 그냥 하던 얘기 계속 하고 그런 말이죠. 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야 윤 대통령의 지지율도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좀 더 길게 봐야 되지 너무 단기적으로 무조건 대통령실을 옹호한다든지 기존의 당정 관계에서 특별하게 진전된 얘기가 안 나온단 말이죠. 저는 그건 한동훈 위원장의 그 어떤 당대표 출마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다. 아마 전 그런 얘기를 담을 것 같아요. 본인들이 지금까지의 어떤 한동훈 전 위원장 입장으로 볼 때 말이죠. 자, 양경 기자. 그런데 지금 이제 출마 선언을 6월 23일에 하고 전당대회는 7월 23일 정확하게 한 달 전에 이제 출마 선언을 하는 셈인데 선거 운동을 어디서 합니까? 지금 여의도의 대산빌딩이라는 곳인데요. 대산빌딩. 그렇습니다. 여기가 사실 옛사로운 장소가 아니고 당권과 대권의 상실이다, 뭐 산실이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른바 명당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구체적으로 과거에 이제 2012년에 박근혜 캠프 그리고 2017년에 문재인 캠프 여기 차려져서 결국 이제 대권을 가져갔고요. 2010년에 이낙연 캠프, 2023년에 김기현 캠프가 당권을 여기서 이제 가져갔습니다. 물론 뭐 장소하고 인과관계는 없겠죠. 그곳에 캠프를 차렸다고 그래서 뭐 대통령이 되거나 당대표가 되거나 그건 아니겠지만은 공교롭게도 뭐 이 장소에 지금 캠프를 잡았다는 것이고 뭐 그 한동훈 전 위원장 쪽 얘기는 그렇습니다. 여기가 단기 임대가 가능하고 그리고 뭐 연적도 적당하고 그래서 여기를 잡았다라는 것이고요. 참고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선 주자 시절에 여기가 아니라 이 여의도가 아니라 종로 수성동에 이마빌딩에 캠프를 차린 적이 있습니다. 자, 한성호 기자. 그런데 이제 선거운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팀워크가 돼야 되잖아요. 누구가 지금 한동훈 위원장 곁에 있는 겁니까?
자, 일단은 좀 그동안 알려진 이 친한계 인사로는 이 뭐 장동혁 의원, 또 당직을 맡았던 이 김영동 의원도, 또 이 비대위원회를 했던 한지아 의원 등이 있고요. 또 요즘 친한계 스피커로 새로 떠오르는 이 1호 영입인재 정성국 의원 등이 있습니다. 한 10명 정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외에도 이 TK, PK 출신 중진 의원들도 한 전 위원장 출마를 지지하고 또 직간접적으로 도울 의사를 전했다고 취재가 됐습니다. 이 캠프 내에서는 해당 명단을 공유해서요, 역할 등을 지금 고민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그동안 친윤 모임에서 활동한 3선의 이 의원, 또 이 복수의 PK 초선 중진 의원들, 또 친윤계 의원들과 좀 자주 어울렸었던 TK 재선 의원도 포함이 됐습니다. 한 30명 정도 되는데, 명단에 있는 한 중진 의원은요, 이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이 좀 당이 체질도 변화해야 하고 국민들이 보기에 좀 혁신적 변화도 해야 해서 좀 적임자가 누구냐 이렇게 찾다 보니까 지지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 러닝메이트로는 장동혁 의원 그리고 박정훈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